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 컴퓨터 부품 고를 때 파워 서플라이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심장이죠. 이 심장이 좋아야지 컴퓨터 부품도 수명이 잘 보존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부품 잘 고를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우선 파워 서플라이 고르실 때는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첫째, 용량. 두 번째, 표기 출력, 전격 출력. 세 번째, 80 플러스 인증. 요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파워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. 자,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용량. 용량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PC의 총 전력 소비량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파워의 총 용량의 한 60에서 80%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귀찮다 하시면은 총 소모 전력량이 이 파워 총 용량보다 100에서 150 정도 적게 고르시면 돼요. 왜 이걸 이 정도의 여유를 남겨둬야 되냐면 컴퓨터의 파워는 심장이라고 했잖아요. 심장이 무리가 가요. 언제 무리가 갈까요? 머리, 팔, 다리 이런 데서 요구하는 용량이 더 많은데 내가 낼 수 있는 출력이 그만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파워가 죽는 거예요. 근데 이 파워가 망가지게 되면은 얘 혼자 망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물귀신 같은 놈이어서 머리, 팔, 다리 딴 부품들도 같이 파괴시켜요. 그러면은 괜히 파워 조금 저렴한 거 살려고 했다가 적게는 몇십, 많게는 몇백까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워는 한 100에서 150W 정도 항상 여유를 두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나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용량이 크다 500W하고 1000W가 있으면 1000W가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.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은요, 물탱크에 차 있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가정에서 쓰는 물의 양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면 수도세는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. 파워도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파워의 용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정도의 출력을 갖다 쓰고 싶은데 이 파워가 그걸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조금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자동차에 비교해보면 배기량이 5000cc인 자동차하고 1000cc인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5000cc인 자동차는 속도를 150까지 올리는데 엔진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금방금방 올릴 수가 있지만 1000cc 자동차는 150까지 올리려면 쥐어짜야겠죠?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그만큼 제품 수명이 조금 더 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해서 제가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. 자,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. 자, 두 번째가 표기 출력하고 전격 출력인데 이거는 이 표기 출력이라고 하는 게 제조사에서 의미로 그냥 제출을 해서 만든 제품명 같은 데 써있는 와트수를 얘기하고요. 전격 출력은 파워가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힘, 이 와트수를 전격 출력이라고 해요. 이거 확인 못하시고 사시면은 표기 출력은 500이라고 써있는데 실제 전격 출력은 350W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꼭 확인을 하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, 80 플러스 인증 등급이에요. 간단하게 설명하면 냉장고나 자동차 보시면은 이렇게 반원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1, 2, 3, 4, 5 이렇게 써있는 거 보셨을 텐데 파워에서는 이 반원 형태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80 플러스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파워 같은 경우는 교류인 AC에서 직류인 DC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. 근데 이걸 AC에서 DC로 변환시킬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해요. 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자체적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AC에서 DC로 전환하는 효율이 80%가 넘는다는 뜻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AC 100W가 전환이 됐는데 전환된 직류 와트수를 보니까 80W가 됐다. 이 효율이 80%가 돼서 이때부터 인증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. 이 등급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는 거니까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고 전기세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브론즈급만 돼도 충분히 일반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시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중간 사용자분들이다 하면은 그냥 실버 정도 제품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시스템에 어느 정도 투자도 했고 오버클럭도 할 거고 조금 더 빡세게 쓸 거다 하면은 이제 그때 골드, 플래티넘 등급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굉장히 쉽죠? 아,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.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
파워에 보시면은 3.3V, 5V, 12V 막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12V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. 우리가 지금 사는 그 용량 750W면 750W에 최대한 근접을 한 파워를 사시는 게 좋아요. 아무리 못해도 이 퍼센테이지가 90% 이상은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12V가 그래픽카드나 메인보드 등에 공급이 되는데, 이 12V 전력이 낮으면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 12V 용량이 90% 이상인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정말 끝이에요.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파워 서플라이 고르시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외의 사항은 브랜드 가치나 AS 기간 이런 걸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, 첫 번째, 내가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총 전력 소비량이 내가 구매하려는 파워의 60에서 80% 선에 위치하고 있으면 된다. 이게 귀찮으면 100에서 100W 정도 더 높은 파워를 구매하시면 된다. 두 번째, 표기 출력을 확인하지 말고 전격 출력을 꼭 확인하자. 전격 출력이 진짜 출력이에요. 세 번째, 80 플러스 인증은 일반 사용자라면 브론즈 등급만 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. 이 부분이 전기세하고 연관이 있다. 네 번째, 파워에 적혀있는 12V 라벨지에 어느 정도의 출력을 내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자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짱이었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